지금 중동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핵 협상은 계속되고 있지만 동시에 군사적 준비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벙커가 강화되고 군함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묘한 이중 구조 속에서 과연 상황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위성 영상에 따르면 이란은 핵 및 군사시설을 복구하고 강화하는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르친 군사단지 네탈레간 2호 시설은 콘크리트 구조물과 흙으로 덮여 공습을 견딜 수 있는 은폐형 벙커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공습을 전제로 한 구조적 대비로 보입니다. 이스파한 핵 단지에서는 터널 단지의 세 입구가 모두 흙으로 매립됐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공습 충격을 완화하고 지상 접근을 어렵게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나탄즈 인근에서도 2개의 터널 입구가 중장비를 동원해 방어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라즈와 쿰 인근의 미사일 기지들도 재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시라즈 기지는 아직 완전한 작전 능력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정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고 쿰 기지에 손상된 건물에는 새 지붕이 설치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복구입니다. 그러나 왜 지금일까요? 핵 협상이 재개된 시점에서 군사시설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단순한 정비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방어일까요? 아니면 더 큰 충돌을 대비한 준비일까요? 같은 시기 미국은 중동 지역의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를 포함한 13척의 군함을 배치했습니다. 군사 옵션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공습 가능성, 정부 전복 시도까지 포함한 강경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상황은 제네바에서 열린 2차 핵회담 이후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란 외무장관은 기본 원칙에 대해 폭넓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 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협상은 진짜 진전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군사적 압박을 높이기 위한 시간 벌기일까요? 이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해상훈련 중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미사일 실사격을 실시했고 최고 지도자는 걸프 해역에 미 군함이 침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동시에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군사적 긴장이 아닙니다. 전략의 이동이 보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전선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방, 터널, 벙커, 은폐시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공간들이 더 이상 완전한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군사적 충돌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런 긴장감은 경제와 에너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줍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입니다. 만약 이곳이 불안정해진다면 그 여파는 중동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경제의 변수일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움직임은 단발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전을 전제로 한 구조적 변화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터널을 매립하고 벙커를 깊게 만들고 은폐 수준을 높인다는 건 단순히 오늘을 버티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기간 공습이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비입니다. 이란은 과거에도 공습을 경험했습니다. 핵시설이 표적이 된 적도 있었고 군사 기지가 공격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전략을 바꿉니다. 눈에 보이는 시설을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보이는 건 줄이고 지하로 숨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금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을까요? 단순한 압박 수단일까요? 아니면 실제 사용을 고려한 배치일까요? 항공모함과 구축함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언제든 작전 수행이 가능한 자산입니다. 배치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이 구조는 매우 위험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양측 모두 공격하지 않기 위해 준비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지만 준비 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해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작은 충돌이 확대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변수 중의 변수입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만약 긴장이 실제 교전으로 이어진다면 유가는 즉각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환율, 물가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에너지, 금융, 군사, 외교가 모두 얽힌 복합 변수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심리적 영향입니다. 후방 시설이 강화되고 군함이 배치되고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은 단순한 물리적 움직임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보내는 신호이자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국내 여론, 동맹국에 보내는 메시지, 협상 테이블에서의 협상력,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겉으로는 긴장 고조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표는 협상 우위 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은 전쟁 직전일까요? 아니면 합의를 앞둔 마지막 압박 국면일까요? 역사를 보면 대규모 군사 배치는 실제 충돌로 이어진 경우도 있고 오히려 협상을 가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건 의도가 아니라 오판입니다. 양측이 서로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방향은 달라집니다. 지금은 외교와 군사 준비가 동시에 움직이는 매우 불안정한 균형 상태입니다. 한쪽에서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충돌 가능성을 전제로 한 대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강한 압박 속에서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또는 작은 충돌이 확대되며 긴장이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 현실이 될지는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중동의 힘의 균형이 다시 조정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설 강화와 군함 배치는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상대에게 보여주는 신호이자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준비입니다. 과연 이 긴장은 협상의 지렛대가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충돌의 시작이 될까요? 그리고 만약 실제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파장은 어디까지 확산될까요? 에너지 시장일까요? 금융 시장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영역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만약 이 긴장이 실제 군사 충돌로 이어질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